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 바로 경찰인데요. 갈수록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경찰은 전문 경력자들을 채용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 지역 의료사고 특채 경찰관인 이정현, 오혜란 순경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충북에서 단 2명뿐인 의료특채 경찰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순경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단한 감기나 장염과 같은 질환부터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심정지와 같은 중증 환자까지 환자분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나 익사, 자산과 같은 중증 외상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해 인공호흡기나 혈액급속주입기와 같은 장비들을 치료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로 만들어진 재난의료지원팀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재난의료 대비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사로서 환자분들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혜란 순경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순경 오혜란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간호사로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검진센터나 중환자실 그리고 내과, 외과 병동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2018년 12월에 의료특채 전형으로 합격해서 2019년 4월에 임용되었고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육아 공백이 좀 생기는 바람에 올해 5월부터 휴직에 들어갔고요. 몇 개월 뒤 다시 복직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반 시민들은 사실 의료특채 경찰이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이정현 순경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사고와 의료 비리 두 가지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의료 사고 분야에 채용이 된 거고, 이제 여기 옆에 계신 오혜란 순경님은 의료 비리 분야에 채용이 된 것인데요. 의료 사고 분야라고 하면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분들이 뭐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해나 중상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 사고를 당하였을 때 의료 기록이나 진료 기록, 의무 기록 등을 분석하여 수사를 하는 분야이고요. 이제 오혜란 순경님이 담당하는 의료 비리 분야는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나 사무장병원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아니면 보험 사기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료사고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네네. 어떤 의료사고들을 의료특채 경찰들이 관여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혜란 순경님이 몇 가지 사례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의료사고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사나 수혈의 잘못된 오진 그리고 또 약의 잘못된 투여 등으로 의료자의 과실로 이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등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료 사고의 몇 가지 쉬운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이슈화됐던 그 가수 신해철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진행 후에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생겼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환자를 오인하여서 다른 환자에게 시술을 하거나 또는 다른 부위, 반대 방향에 시술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의료사고 사례들은 간호사로 근무하실 때도 얼마든지 좀 경험을 하셨을 법한 그런 사례들인데요. 이정현 순경님, 그렇다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배웠던 의료 지식들이 현재 경찰로서 사건, 사고 현장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가지고 온 소견서나 의무 기록 등을 분석
분석하는 업무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뭐 내과, 외과, 뭐 소아과 같은 주요 진료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료 기록을 다루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의료 지식이나 업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사고 분야 외에도 다른 사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혼자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과학수사팀과 함께 저희 형사팀이 현장을 확인하여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 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기초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변사자분의 주거지나 주거지에 있는 약봉지, 뭐 진료 기록 같은 것을 면밀히 확인해서 뭐 검시관이나 뭐 검안이 부검을 담당하시는 법의관분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해 주어서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배웠던 의료 지식들을 바탕으로 경력 특채로 경찰이 되셨습니다. 간호사에서 경찰로 좀 이직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오해란 순경님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오래전부터 과학수사 쪽이나 법의간호학 쪽에 관심을 쭉 두고 있었는데 공부를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중에 우연찮게 의료 특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와 비슷한 업무인 이 분야에 도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향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현 순경님은 좀 어떤 이유로 경찰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나요? 사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의료사고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뭐 다행히 제가 뭐 한 업무 중에서 뭐 이렇게 영구적인 손상이나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건은 없었지만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질 뻔한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환자분들의 고통이나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한 의료진의 고통을 아우를 수 있는 중재자이자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호사라는 직업도 또 경찰이라는 직업도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뭐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해란 순경님 같은 경우에는 막상 전직을 하고 나니까 좀 어떻던가요? 일반인들에게도 경찰 중에 의료 특채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 생소한데요. 일단 저희 직원들도 역시 이런 분야가 있는지는 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좀 더 열심히 해야 이후에 배출되는 저와 같은 경체들이 더 인정을 받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아직 제가 수사부서로 발령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거지만 예, 의료사고나 비리 분야에 어떤 수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현장을 가게 되면 종종 생각지 못했던 응급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현장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직의 경험을 살려서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 처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충북은 아직 의료사고 전담팀이 경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정혜 순경님, 그런 점에서 업무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크게 아직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의료사고는 전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죄명으로 우유라는 범죄인데요. 이것은 이제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환자가 다치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이제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현재 충북청에는 의료사고 전담팀이 없어서 의료사고는 형사팀이 담당을 하고 이제 오해란 순경님이 하는 의료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나 뭐 의학 용어,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도 사실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 사건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다른 업무는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좀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의료사고 전담팀이 생긴다면 이제 뭐 사건에 필요한 의무 기록을 저희가 신속하게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를 분석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하루빨리 경찰 조직에 적당한 인력이나 예산 등이 확보돼서 이제 의료사고 전담팀이 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해란 순경님, 충북 도내에서 의료특채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는 이정현 순경님과 단 둘뿐이잖아요. 그런 만큼 의료 사건 사고 현장에서 뭐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일 때 소속 경찰서는 달라도 서로 의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 경찰관은 저희 기수를 포함해서 올해까지 합쳐서 5회째 배출되고 있습니다. 네. 채용 인원이 전국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채용 연도에 따라서도 조금 틀리고 지방청마다 뽑는 인원수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보통 TO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1명에서 2명 정도가 최대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계신 이순경님과 저는 같은 기수이기도 하지만 생활관을 또 같이 사용해서 그 동고동락한 사이이기 때문에 더 친근한 면이 있고요. 사적인 부분도 물론이지만 이제 업무적인 면에서도 서로 자주 교류하고 있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감되는 면도 많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 지역 의료사고 특채경찰관인 이정현, 오해란 순경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순경님, 경찰서 형사팀에 배치를 받고 지금껏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 현장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하면 최근에 청주에서 수면 진정제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이제 시판용 음료라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권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뭐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에 이송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 흥덕경찰서 형사과장님의 지휘 아래에서 저희 흥덕경찰서 형사팀과 강력팀이 모두 동원돼서 피해자 진술도 확보하고 CCTV도 확인하고 뭐 현장 확인 등 뭐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서 피해자를 검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피해자가 검거된 후에 피해자분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약물들이랑 이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었던 음료에서 확인된 약물들을 비교하는 업무를 제가 담당했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확인된 피의자가 사용한 약물들의 뭐 효과나 뭐 기능은 무엇인지 아니면 뭐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약물과 복용하면 상호작용을 해서 더 이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었는지 뭐 이거를 조사해서 저희 사건 수사에 도움을 드렸던 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간호사로 근무할 때도 다양한 상황을 좀 접하셨을 테지만 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현장들을 만났으리라 짐작을 좀 해봅니다. 오해란 순경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장이 특히 기억에 좀 남으세요? 매번 다른 사건들이나 다른 현장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이 기억에 나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찰관으로서 이제 기억은 시험에 합격되면 보통 경찰관들이 8개월 정도 연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개월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네네. 한 4개월 정도는 그 실습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제가 배정되었던 팀이 형사팀 중에서도 강력팀이었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던 고유정 의붓 아들 살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었는데요. 네네. 제가 담당 경찰관은 아니었지만 참여 경찰로 참여를 했었고요. 뭐 의료 차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까지 이제 진술 조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 하면서 그 진술 조사 현장과 또 수사 기법이라든지 경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리고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범죄자를 직접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았던 실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순경님은 현재 흥덕경찰서 형사과의 막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경찰서 내부에서도 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을 텐데요. 현재 근무 환경은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TV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형사라고 하면 이제 배우 마동석 씨처럼 이렇게 되게 체구가 크시고 뭐 무서운 이미지에 막 욕설이 오가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의 사무실을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흥덕경찰서 형사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을 보시면은 네. 오히려 영화 청년경찰에 나오시는 박서준 배우분이시나 아니면 네. 이하늘 배우분처럼 되게 똑똑하시고 업무에도 되게 열정적이시고 되게 잘생긴 형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밝은 분위기로 뭐 직원들한테 뭐 먼저 챙겨주시고 막내인 제가 이제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칭찬과 격려도 아낌없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막내로서 좀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너무 훈훈하네요. 자, 오해란 순경님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 소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근무 환경이 좀 어떤가요? 지구대 근무 특성상 저희 분평지구대는 4조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근무에 12명 정도 내외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소속감도 느낄 뿐더러 친오빠처럼 때로는 친아빠처럼 저한테 잘 대해주셔서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을 할 때도 사실 지구대장님께서도 그렇고 뭐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나라에 애국하는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하고 고맙기도 하고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구대는 이제 여러 명이서 근무하다 보니까 소속감, 단합감, 뭐 다정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은 곳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해란 순경님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배치를 받고 근무를 하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으로 잠시 현업을 좀 떠나 있는 상황이신데요. 그런 만큼 근무할 때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근무 당시에 좀 아쉬움 그리고 좀 부족했던 점 이런 점들 생각나는 거 딱히 없으세요? 오히려 제가 아쉬운 것보다는 제가 많은 배려를 받아서 되게 감사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꼭 얘기하라고 한다면 지금 힘든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같이 근무하지 않고 제가 휴직상으로 있는 것이 조금 죄송하고요. 다시 복직을 할 거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체계적인 의료 전담팀이 없는 우리 지역인 만큼 이 두 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현 순경님, 현재 환경에서 뭐 개선이나 보강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현재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야 하는데요.
피해가 발생하고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병원 측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의학적으로 의료인의 과실을 찾아내서 그 피해를 주장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망이나 뭐 장애와 같은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었을 때에서야 이제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뭐 문제로 예를 들자면 요즘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게 되면 상품권이나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많이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을 진료하게 되면 병원에서 뭐 추첨을 통하여 마트나 뭐 제과점 상품권을 증정한다라고 하였을 경우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게 의료법 위반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왠지 위반이 될 것 같아요. 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이고요. 이제 의료법상의 금품을 통하여 이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이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료법이나 의료 사고를 수사하는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양한 의료법 위반이나 의료 사고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분들이 의료인의 행위가 의료법에 접촉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오혜란 순경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현업에 복귀했을 때 좀 어떤 경찰관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따뜻하지만 균형을 잃지 않는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또 편견 그리고 감정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요. 특히 경찰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과 또 감성적인 것을 균형감 있게 잡을 수 있는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순경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이제 현업에서 뛰고 계세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살짝 지칠 법도 한데 어떻게 잠깐 쉬어갈 생각은 또 없으신지? 저도 이제 오해란 순경님처럼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 잠깐 육아휴직을 하겠지만 현재는 사실 뭐 따로 결혼을 아직 할 상황도 아니어서 현재는 계속 아직 업무를 배우는데 더욱 중점을 줄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정현 순경님, 지금 이 순간도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의료사고는 의무기록의 해석을 기본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이 수정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신속하게 의무기록을 발부받아서 112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혜란 순경님부터 차례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죠. 앞으로 많은 전문 경찰관들이 양성이 되어서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는 여러 범죄 현장에서 널리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들고 또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저 또한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현 순경님 해주시죠. 뭐 이렇게 정말 충북청에 단 2명밖에 없는 이제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여기
프라임 인터뷰 제작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 사건 현장에서 뛰고 있을 저희 여러 경찰 동료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사실 근무하고 있는 흥덕경찰서 직원분들이 아직은 제가 이제 일을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서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거를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해보고 싶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결정했을 때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저희 가족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의료특채 경찰관 이정현 순경, 오혜란 순경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싶어 의료특채 경찰관이 됐다는 이정현, 오혜란 순경.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이 새내기 경찰관들이 좀 더 세심하게 지역민을 보살피고 또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